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2050년도까지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2070년도까지 이 인구는 어떻게 될지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과 더불어서 역시 이제 아파트 가격 또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이제 상세하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세계 인구 구조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놨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요 이제 내용들만 이제 좀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5,200만 명의 이제 인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거의 이제 인구는 가장 정점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 25년 정도 지난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는 4,700만 명 정도까지 이제 줄어드는 걸로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현재보다도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제 더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일단은 뭐 아마 주민등록 등록 통계라고 이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빠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뭐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는데 여기서 2070년이 되면은 지금 이제 3,600만 명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명이 이제 무너지고 3,600만 명 정도까지 되면은 인구가 주변에 확 줄어드는 게 확연히 이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지금 이제 뭐 75년생이니까 이제 한 25년만 지나면은 뭐 거의 거의 이제 끝까지 다다르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2050년 이후의 시대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그 이후에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제 계속 줄어드는데 1970년도에는 지금 이제 15세에서 이제 64세 인구 부종이 54%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이제 70%까지 이제 늘어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이제 가장 뭐 피크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51%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2072년이 되면은 45%까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애들을 이제 계속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 인구가 이제 또 줄어드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노년층이 또 더 비중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산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 앞으로도 이제 더 줄어들기는 더 줄어들겠지만 70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만큼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구는 계속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쨌든 인구 추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긴장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인구 구조 자체가 뭐 과도하게 줄어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진짜 소멸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계속 하게끔 고민거리를 계속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계 인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65%인데 지금 2072년도까지도 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6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인구는 유지는 된다.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는 이제 유지가
되기는 되는데 전체 인구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감소를 하는 것으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이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서 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수출 주도형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이 인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계속 성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이제 수출 가능성은 뭐 유지가 된다. 그렇게 또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희망적인데,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인구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엄청난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그러한 시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이렇게 항아리 모양, 장독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좀 생긴 것 같고,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좀 하부가 이렇게 이제 좀 두꺼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났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지금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또 이제 뭐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2070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세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뭐 더 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은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소년층은 이제 줄어드는 이러한 전형적인 인구 감소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애를 안 낳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상당히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이제 필요한데, 뭐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이민자들을 이제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뭐 주변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요번에도 이제 여름에 김해 장류에 있는 워터파크에 또 놀러 가니까 뭐 한 30% 정도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진짜 해외에 온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김해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이제 외국인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파트라든지 이제 부동산을 이제 거래를 할 때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서 이제 매매 거래를 할 때 매수자가 아니고 매도자로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비중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미리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또 이 남북한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가 5,200만인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정도로 해서 지금 2070년도까지 크게 뭐 변함이 없이 이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207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다 합쳐야지만 5천만을 이제 넘어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아직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서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거의 예상대로는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외국인들을 이제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데 지금 이제 못 들어오게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생산 연령 인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한 70%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68% 정도가 이제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2070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이제 합쳐도 5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돼서 이 단일 경제 형태를 이제 이루어야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또 경제 성장이 더욱더 지금보다 더 가파른 형태가 이제 지속이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뭐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뭐 경제도 위축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제 또 우려가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민자들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통일이 이제 되면서 북한하고 이제 합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현재와 같은 형태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70년도까지의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이제 살펴보더라도 암울합니다. 그런데 뭐 너무 멀잖아요. 2050년만 하더라도 아직 뭐 25년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요 사이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뭐 인구는 이제 줄어들면서 또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하고 이제 과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살기 원하는 지역과 아파트들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 수준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점점 더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이제 비싼 아파트와, 그리고 이제 진짜 뭐 노후된 아파트, 그리고 뭐 단독주택, 이러한 지역들은 이제 점점 더 쇠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내 집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한 뭐 40년 뭐 그 정도까지는 현재의 이제 추세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한 이제 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40년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나 또 노년층 비중 자체가 이제 또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물론 그때 가서 이제 또 좀 판단을 해봐야지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이 또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또 은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제 또 보고서를 이제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55년생에서 63년생이 이제 한 705만 명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60세가 넘으면서 은퇴를 이제 다 했고, 이제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 지금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에 포함이 돼서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75년생이기 때문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0.33%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한 이후의 패턴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인구가 뭐 한 250만 명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줄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1차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이제 좀 특징이 다른 게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네, 이제 뭐 최근까지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서 오래 전부터 이제 갖고 있던 자산들도 이제 급격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부자다,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여유가 이제 있는 세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직에 이제 종사하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많고 또 뭐 기업에 이제 또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은퇴 이후에도 다른 회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성을 살려서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 경제 활동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현재 예상하는 마이너스 0.38%에서 마이너스 0.24% 아니면 마이너스 0.16%까지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의 이제 연구 보고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60세 은퇴하면은 야, 지금 너무 젊잖아요. 뭐 거의 뭐 앞으로 이제 또 30년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아주 뭐 어떻게 이제 활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이 은퇴 연령 자체가 65세 정도로 뭐 또 연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또 뭐 외국인들이 이제 또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현재 경제 수준을 뭐 계속 이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또 더 성장을 하든지 이러한 형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지금 은퇴를 시작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그리고 뭐 이제 나이가 이분들 나이가 뭐 한 80세에서 한 90세 정도까지 될 때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한 2050년 정도가 이제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뭔가 좀 쇼부를 봐야지 이 뭔가 그 다음을 또 이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보면서 뭐 빨리 통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인구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도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하고 일본의 이제 인구하고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의 인구가 가장 정점일 때가 이제 2010년 정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뭐 지금 잃어버린 뭐 이제 30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꺾인 게 1995년, 이 이후부터 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던 게, 이제 뭐 계속 이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이제 프라자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금리 인하를 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멈춘 거는 이제 1995년부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의 인구가 이제 정점으로 이제 이뤄진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1995년도 이후에도 인구가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났었기 때문에 뭐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과 뭐 또 영향은 크죠. 영향은 크지만 이제 뭐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4년이 이제 가장 피크인 시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인구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계속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인구하고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제 뭐 늘어난 걸로 이제 보여지지만 그 이제 이 상승 이 기울기 자체가 인구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상당히 고도 성장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인구가 정점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계속 이제
줄어들 거냐, 아니면은 일본같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못하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이제 좀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계속 지속이 이제 또 될 가능성도 이제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경제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제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통화량을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일본도 2000년 이후에 이제 통화량이 계속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예,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2000년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1.7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횡보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큰 성장은 이제 없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이제 통화량은 이제 계속 늘어났는데, 그게 통화량이 늘기는 늘었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제 4천조를 이제 지금 통화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대비해 가지고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은 이제 뭐 2000년 이후에 경제가 1.7배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배 정도까지 이 경제가 성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그 GDP는 일본이 훨씬 더 이제 높지만 1인당 이제 GDP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제 수준이고, 최근에는 이 또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 뭐 1인당 GDP가 이제 또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경제 성장이 그만큼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통화량, M2하고 M1하고 보는 통화하고 이렇게 이제 또 비교를 이제 해 보면은 일단은 이게 빨간색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이제 변동률입니다. 서울이 아무래도 이 금융하고 좀 밀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 통화량이 계속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M1 통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M1 통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오르면은 통화도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통화가 집값이 오르면은 통화량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0년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했었을 때도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오르고 M1 통화도 크게 오르는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1 통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격이 오를 때는 대출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량 자체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안 맞는 게 지금 2010년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도 이제 보는 통화가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뭐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이때 이제 다 오르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으로 봤을 때는 M1 통화가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이제 M2 통화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M1 통화도 이제 줄었는데, 지금 M2 통화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이제 M1 통화도 다시 늘어나는 이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는 M2 통화가 이제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그만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집값은 크게 흔들림이 없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시기가 중요한데요. 뭐 저는 이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뭐 1년에서 2년 뒤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들은 뭐 1년 뒤에, 2년 뒤에는 뭐 거의 무조건 오른다고 보시면은 이제 되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한 10년 뒤에도 또 오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10년 뒤의 상황을 예상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 아까 뭐 장기 그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보더라도 2035년, 2040년 정도까지는 현재와 같은 이 추세는 거의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이유를 예상을 하려고 하면은 또 뭐 한 2030년이 넘어야지 그 뒤에 상황을 이제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중간에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만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진 가격이 회복이 하면서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항상 생각만 하면 암울해지는 인구 구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